네, 이제부터는 현 시점 미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 3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우리투자증권 투자컨설팅부 정나영 과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미국의 무역 협상 드디어 소막이 올랐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협상을 앞두고 있죠. 여기에 또 이번 주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상들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는 사실 이제 지난주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무역 협상이 좀 이제 서막을 여는 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협상 개시 그리고 그 방향성에 시장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주 22일부터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G20 국가들의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의 어떤 협상을 제시하고 어떤 만남을 가질지가 바로 각국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여는 이제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회의 중에 미국과 고위급 협상을 갖기로 해서 세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이 역시도 우리는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무역 협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17일 프랑스에서 진행된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트럼프가 줄곧 요청했던 광물 개발 협정에 대한 의향서를 작성해 미국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이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인도네시아로부터 핵심 광물 개발과 투자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처럼 그러면 미국이 이 무역 갈등, 무역 협상에 있어서 왜 광물에 집중을 하는가라고 한다면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생산량의 70% 그리고 정제품의 90%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은 미국의 이 희토류를 무기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필요한 리튬 그리고 니켈 등이 매장된 국가이고요. 또 이번 G20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서 좀 살펴보면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역시도 미국과 광물 희토류를 무기로 또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광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측이 희토류의 수출을 좀 전면 중단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카드가 사실 희토류를 가지고 핑퐁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정도의 카드잖아요. 네. 그만큼 이 광물 협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다른 나라들과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가 골자일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G20 회의에서 한국, 미국 간의 고위급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번은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중 첫 번째 무역 협상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품목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에 따라서 업종별로 그리고 또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는가인데요. 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이 있습니다. 4월 16일 미국 일본 간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가 깜짝 참석하기도 했죠. 트럼프가 나는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자동차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장관도 자동차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주고 쌀, 소고기, 해산물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품목을 언급을 하면서 이들의 수입을 확대해주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딱 이들 품목 그리고 이런 요청 사항들이 이미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나라에 대입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역시 미국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구하겠구나라고 좀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이 과거 5개년 동안 나왔던 이 해당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미국이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가장 이제 그 빈도나 이런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 미국산 소고기, 자동차, 그리고 제약의료기기, 마지막으로 IT 장비가 되겠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들 수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무역장벽 철폐, 그리고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본과의 무역 협상 고려해 보면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방위비 인상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주력 수출 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있죠. 특히 미국에 이미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협상이 오고 갈지, 그리고 미국의 AI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어떤 협상이 오고 갈지에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네, 무역 협상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의 이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 보고서를 토대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또 어떻게 움직여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이 부분 함께 챙기면서 협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시작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다뤘던 것처럼 앱7 기업 중에서도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이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하는, 챙겨봐야 하는 일정들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 22일 G20 재무장관 회의도 있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세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우리의 새 성장 전망에는 상당한 정도의 하향 조정이 발표가 될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를 포함하진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하향 조정은 이미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하향 조정되는지에 좀 관심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과거에 IMF가 어떻게 이 경제 성장률을 조정해 왔는지를 좀 살펴보면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요. 또 1월과 7월에 수정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낸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가장 최근인 2025년 1월에 발표한 수정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25년, 2026년에 3.3%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2025년 이 3.3%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직전보다는 0.1%포인트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대부분 이 IMF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그 범위가 0.1에서 0.2%포인트 범위였는데요. 하지만 이례적으로 좀 크게 하향 조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비드-19,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2020년 4월에 직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3%였는데 한 번에 마이너스 3.0%로 무려 9.3%포인트를 한 번에 하향 조정한 바가 있어서 혹시나 이번에 그 과거의 9.3%포인트보다 더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시장에서는 사실상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지만 거의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위험도 조금은 있겠습니다. 네, 팬데믹 시기보다 더 낮춰서 잡는다면, 그러니까 하향하는 그 수치가 더 높아진다면 말로는 침체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는 거의 경기 침체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여지가 그렇죠. 생긴다는 거군요. 네. 네, 그만큼 IMF의 동향까지 함께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리 중요한 이슈들 3개를 다뤄봤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많은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 증시에 따른 힌트는 좀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일단 좀 큰 틀에서 중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지난주에 좀 SK 하이닉스와 갈등이 이슈가 됐던 한미 반도체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또 이제 목요일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는 또 미국의 랩리서치의 실적 발표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AI 반도체 수요와 관련해서 이들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실적 발표를 좀 참고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머크의 실적 발표 목요일 밤에 예정이 되어 있겠고요. 또 금요일 새벽에는 알파벳, 인텔의 실적 발표가 되어 있어서 이 IT 기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이던스에도 좀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 중국 기업인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 그리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는 다음 주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죠. 네, 좀 어떻게 보면 또 그나마 좀 호재가 좀 있는 셈인데요. 한국 수출과 무관하게 내수 그리고 여행 관련주는 추경 기대감 그리고 다음 주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들 이슈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연휴 일정이 끼어 있는 만큼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에서도 이 이슈를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역협상 보고서 안에 있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무역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좀 차별화되는 장세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해 보는 게 좋겠군요. 그 섹터들은. 네. 네, 그럼 무역협상 보고서에 관련된 정말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만큼 관련 섹터는 약간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짚어주셨던 내수와 여행 관련주, 연휴 관련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힌트를 한번 얻어보고 싶은데 과장님이 좀 요즘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나 아니면 오늘장에서 좀 기대해볼 만하다 하는 섹터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관련주가 그나마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암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그 일정을 앞두고 좀 제약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암학회 관련해서는 25일 현지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 흐름도 함께 챙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정말 많은 부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컨설팅부 정나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